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캠핑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화이트 포레스트라는 곳이었다. 그곳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알려진 장소이기도 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에야 숲 근처에 도착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워서 플래시를 켜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공포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숲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믿으려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다. 어딘가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 아냐? 친구 중 하나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스산한 기분이 들어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 사이로 하얀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형체는 결코 인간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소란스레 텐트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우리는 그 악몽 같은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할 때쯤 소리는 멈추었다. 우리는 안도하며 텐트 밖으로 나왔다. 한 친구가 소리를 내지르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모닥불을 피운 자리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밤새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작은 돌로 만들어진 무덤 같은 것이 생겨나 있었다. 그 위에는 다시는 오지 마라 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 하얀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무언의 합의처럼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기로 결심할 뿐이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끼쳤고 가끔씩 꿈속에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직도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화이트 포레스트는 이제 나에게 단순한 숲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여름밤 송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송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름 방학 동안 남아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기숙사는 평소에도 그리 붐비지 않았지만 방학이 되자 거의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지는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몇몇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송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무덥고 습했으며 기숙사의 에어컨은 간헐적으로 작동하여 그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송지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캠퍼스에는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을 예감이라도 하듯 바람이 불어 여러 날 동안 쌓여있던 나뭇잎들이 땅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기숙사 복도로 들어서자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 가끔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소리는 금세 사라졌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하기로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지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문득 벽장에서 꾸벅꾸벅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기숙사의 오래된 나무 구조가 걸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자꾸만 그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좀처럼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나가 라는 한 단어와 함께 낯선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송지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번째로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글자씩 나가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송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또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깊이 잠들려는 순간 벽장에서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송지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누군가 벽장 안에서 걸어 나오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하며 송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런데 벽장 문은 닫힌 상태였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탠드를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송지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그녀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매일 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지는 또다시 나가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번에는 그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기숙사 건물 전체에 불이 깜박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송지는 용기를 내어 문제의 벽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벽장을 열자 그 안에는 이전 기숙사 거주자가 남기고 간 낡고 찢어진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벽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그들의 공간이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글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발견한 이후로 송지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방을 옮기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송지의 요청에 따라 방을 바꿔주었고 송지는 다른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방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의 소리를 떠올리며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단순한 꿈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기숙사 어딘가에 무언가가 존재했는지 궁금해지고는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도심에서 몇 시간쯤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 마을은 산세가 깊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만큼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 고립된 곳이었다. 마을은 전체 인구가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주인공 민수는 도시에 사는 젊은 직장인으로 최근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아무도 자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았다. 숙박업소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곳에서 민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한 민박집을 예약했다. 민박집은 중년의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친절하게 민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첫째 날 저녁 민수는 민박집에서 차려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방은 아주 깨끗하고 아늑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숲은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을 자아냈다. 여느 때처럼 민수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마을 전설에 대한 게시글을 읽게 되었다. 게시글에는 한밤중에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저 재미삼아 읽고 넘겼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몇십 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한 여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에 주민들이 목격한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산속에서 괴이한 울음소리와 함께 하얀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야간 시간에 산 근처로 가는 것을 철저히 금기시하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뭔가 부드럽지만 우울한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애처로운 소리가 창밖으로부터 들려온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멜로디를 이루기 시작했다. 민수는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인터넷 게시글의 경고가 떠올랐다. 한밤중에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등골이 오싹해진 민수는 황급히 커튼을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 속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가 보이는 듯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방에는 민수 혼자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거울을 다시 바라봤다. 그때 거울 속에서 그의 뒷모습 너머 창가에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아이는 축 늘어진 긴 머리에 헐거운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저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보았다. 바로 민박집 주인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주인은 푸석한 얼굴로 아무 일 없었어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본 여자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나 왠지 모르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주인은 한참 민수를 바라보다가 이 시간에는 절대 창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리를 듣게 되면 무시하셔야 해요라고 조언했다. 민수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한 주인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이후로 민수는 민박집에서 더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중 가게 주인이 민수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찾기 힘들어요. 절대 외딴 길로 가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민수는 그제야 소리의 정체에 대해 물어볼 용기를 냈다. 상점 주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산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여자가 있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녀가 당신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거라고들 하죠라며 조심스레 설명했다. 민수는 그 말에 싸늘함을 느꼈지만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에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도시에 돌아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간혹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면 여전히 그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밤이면 종종 창밖에서 남몰래 자신을 주시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그 밤의 공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